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6일 낮 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대면란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정통은 김영삼이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챔피언,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싸운 진짜 민주투사, 금융실명제로 부패 척결의 기초를 놓았다. 12.12 5.18 단죄는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 했다. 남북한의 모든 독재에 반대했다. 박정희 정권 붕괴와 직선제 개헌 쟁취에는 김영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보통신부 창설, 광케이블 확대 등 IT 산업의 본격적 발전을 뒷받침했다. 이 광고는 김영삼 재평가라는 책 광고입니다. 김영삼 재평가는 조갑제닷컴에서 지난주에 출간한 책입니다. 김영삼 재평가. 아주 묵직합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값은 20,000원이고, 우선 이 책을 쓰신 분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문민정부 최장수 장관이십니다. 오인환 당시 공보처 장관입니다.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장관은 민주화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5년을 재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 최형섭 과기처 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같은 분이 오인환 장관보다 더 오래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된 이후에는 최장수 장관이고 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 유일한 장관입니다. 오인환 전 장관이 이 책을 쓰면서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이 책을 600페이지 되는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구나 이분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1939년 출생이니까 80을 넘겼습니다. 경기고 한국외국어대 졸업을 하고 파리대학 연수를 했고 1964년에 한국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회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국차장을 거쳐서 편집국장, 주필을 역임한 정통 기자 출신이죠. 김영삼 민자당 대표 정치특보로 들어간 게 1992년, 그 이듬해부터 98년까지 문민정부 공보처 장관을 했습니다. 이 저서가 많습니다. 1980년 파리의 지붕 및,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책을 썼습니다. 퇴임한 이후에 역사 그리고 리더십을 주제로 책을 썼는데 2003년에 조선 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역시 정권의 핵심에서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 쓴 리더십 이야기니까 훨씬 더 무게가 있었고 실감이 났습니다. 2008년에는 고종시대의 리더십, 2013년에는 이승만 평전, 이승만의 삶과 국가, 그리고 박정희 평전, 박정희 리더십의 실체는 출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환 전 장관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0%가량이 YS가 해낸 일이 별로 없었다는 투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묻지마식의 평가절하 현상으로 비쳤다. 대통령과 5년 임기를 같이 한 최초의 장관이자 공보 책임자였던 필자는 객관적인 역사 재평가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조명 시기가 문제였다. 한방눈이 온 천지에 쏟아지고 있는데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을 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연유로 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필자 개인의 사정도 겹쳐 문민정부가 끝난 지 23년, YS가 서거한 지 6년 만인 금년 가을에 와서야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 한방눈이 온 천지에 쏟아지고 있는데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을 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즉 대한민국이 좌익 세상으로 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자신이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포근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민주정부고 다른 정부는 독재든지 권위주의 정부든지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반역사적 역사관이 슬고 있는 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의 정치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으로 닿고, 노무현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입에서 김영삼을 부정하고 김영삼을 배신하는 말이 나와도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 문안이 당당하게 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민주화운동의 정통은 김영삼이다라는 말은 김대중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진짜로 싸운 민주투사다. 독재가 밉다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고 친북으로 간다든지 법을 예사로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합헌적 방법으로 투쟁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통은 김영삼이라는 겁니다. 김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실명제로 부패 척결의 기초를 놓았다. 12.12 5.18 단죄도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 했다. 이 12.12 5.18 단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달리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이 했다. 광주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모든 독재에 반대했다. 남한의 독재에만 반대하는 그거는 불균형이죠. 그런 사고방식은 온전하지 못하고 반신불수적인 편협된 역사관과 이념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김영삼은 남북한의 모든 독재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특히 2000년에 6월에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6.15 선언이 합의가 되고, 그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통일도 부정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당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개적 발언으로 김대중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분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간첩에게 피살된 분입니다. 박정희 정권 붕괴와 직선제 개헌 쟁취에는 김영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1.6 사건의 도화선은 김영삼이었습니다. 그 해가 1979년인데 1979년 5월에 신민당 총재 선거에서 김영삼이 온건한 노선의 이철성을 꺾고 총재에 당선되면서 대여 강경투쟁을 지도하다가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과잉 반응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부산 마산의 소요 사태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부마 사태로 이어지고, 이것이 김재규의 마음을 움직여서 12.6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 쟁취는 1987년 6.29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6.29 선언의 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1985년 2.12 총선입니다. 2.12 총선을 지휘한 사람이 당시에 김영삼 씨였습니다. 그때 이분은 법에 묶여가지고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민당, 급조된 신민당을 지휘를 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러나 김대중 씨는 당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선거 투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 총재의 지휘하에 신민당이 그의 2.12 총선에서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여당인 민정당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민정당 후보가 3군데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5군데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한 지역구에서 2사람이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였으므로 민정당은 무조건 당선되게 돼 있었는데, 부산에서 3사람, 대구에서 1사람, 강남에서 1사람, 5명이 떨어지면서 신민당이 제1야당, 그리고 강경 선명 야당으로 복귀하면서 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 2년 뒤에 바로 6.29 선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민주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6.29 선언으로 나타났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그 헌법에 따라서 1987년 12월에 선거가 있었고, 여기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총재는 3당 합당을 결단을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민정당과 손을 잡고 3당 합당을 통해서 이름을 민자당으로 바꾸고, 이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즉 1992년 12월 선거에 나와가지고 2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김대중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영삼의 정치적 결단이 민주화의 역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유혈 사태로 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민주화가 좋지만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 프랑스 대혁명처럼 그냥 길로틴을 광장에 세워놓고 수만 명의 목을 치는 그런 민주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의 민주화가 피를 흘리지 않고 진행된 데는 김영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정보통신부 창설, 광케이블 확대 등 IT 산업의 본격적 발전 뒷받침,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는데, IT 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견지명으로 시작이 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그것이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 시대의 정신이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위기, 이른바 IMF 관리 사태를 부른 책임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화한 정교조를 다시 부활시키는 전 단계로서 그때 해직되었던 1000여 명의 교사를 복직시킨, 그리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때 정교조를 합법화한 이런 과정에서 그 단초를 열었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더라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통은 김영삼 노선이라는 이 점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지금 좌익들이 좌익형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친북으로 가고 김일성주의자들이 핵심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좌익형 민주화, 그건 민주화가 아니죠. 민주화로 위장한 이 친북, 종북, 반체제, 반국가, 반문명인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제 민주화, 대한민국의 민주화 노선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책이고, 오인환 전 장관은 5년간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한 분이므로 가장 적합한 필자가 쓴 김영삼 재평가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 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삼은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 이승만 시대에 정계 투신했다. 따라서 그의 정치 인생이 바로 야당사이자 현대사이기도 한 특징을 안고 있다. 그래서 김영삼 평전은 여야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쓰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사실, 역사적 사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대로 원용하여 김영삼의 발자취와 장단점, 그리고 공과를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서 차분하게 분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느라 노력했다. 시간이 가면서 술이 익어가듯이 평전의 글도 세월과 함께 숙성돼 간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가 들어 있었다. 어쨌거나 김영삼 일대기를 탄생해서 서거까지 집대성하는 결정판을 쓰게 된 것은 필자로서는 행운이었다. 이 책을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전에 바칠 수 있어 참으로 영광이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다음 주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대통령 묘역에서 있습니다.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갑제닷컴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주문 전화는 02-722-9411에서 3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전국 서점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